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협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협상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정도 되어야만 협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협상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딸 선율이와도 협상을 합니다. 선율아, 치카치카하고 잘 시간이야 라고 하면 선율이는 먼저 허리에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 아빠 유튜브 10분만 더 보여줘. 그럼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협상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6살짜리 선율이는 본능적으로 제게 조건부 협상을 걸어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언어를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본능적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협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의 협상은 안녕하신가요? 한숨이 나오시죠? 쉽지 않은 협상이고 어쩌면 가장 힘든 협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협상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협상이 유독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해관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 부모님들, 아이들의 선생님, 친구 등등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는 유독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장기적인 관계다 보니까 과거의 감정과 경험들이 현재의 협상 테이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맘때였지. 벌써부터 두려우시죠? 관계가 장기냐 아니면 단기냐에 따라 우리의 협상 전략을 달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우자와의 협상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안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이죠. 협상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플랜 B, 즉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의 협상에서는 우리는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상의 순간들을 마주하지만 사실 우리는 협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협상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본능과 경험에 의존한 협상을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협상을 할 때에도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협상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 협상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래를 할 때 때로는 우리는 협상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흥정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협상과 흥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깎을 때는 흥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계약을 할 때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즉 흥정이라는 것은 주로 가격과 같이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서로 밀당을 할 때 우리는 흥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흥정의 본질은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가격 흥정을 하는 경우에 내가 조금 많이 깎으면 상대방은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가 많이 얻으면 내가 오히려 잃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흥정 수준의 거래에서는 서로 만족하기는 극히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협상은 다릅니다. 협상은 결국 서로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인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취할 것은 좀 취하고 또 내가 내어줄 것은 내어주면서 서로 윈윈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자, 협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나아가 그럼 성공적인 협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협상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과 알리바바의 마윈의 협상 장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년 전 2000년도였고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미국의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마윈은 이름도 없는 듣보잡 회사인 알리바바라는 신생 IT 기업을 이끌고 있었는데 직원 수가 고작 20-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윈은 손정희 회장과의 미팅이 본인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손 회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마윈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와 알리바바의 비전에 대해서 6분 정도 설명을 했을 때 손 회장은 마윈의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3천만 달러, 당시 돈으로 약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윈이라면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마윈은 오히려 손 회장의 투자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이유인즉슨 현실적으로 3천만 달러라는 큰 금액이 필요 없고 신생기업인 알리바바에게는 2천만 달러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정말 대단하죠. 당시 마윈은 손정희 회장과의 관계를 훨씬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첫 번째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기보다는 서로 신뢰를 쌓아서 향후에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마윈의 언행을 보면서 더욱더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쌓아나간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손 회장은 알리바바가 자금을 절실히 필요했던 2004년도에 다시 한번 6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4년 9월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는 무려 1677억 달러, 우리 돈 174조 원에 이르렀고 일찍이 마윈을 알아보고 두 차례나 투자를 진행했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알리바바 지분 가치는 당시 6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알리바바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최대 수혜자는 단연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윈과 손정희는 단 6분간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끈끈한 인간관계를 위한 신뢰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협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협상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협상은 두 가지를 남긴다. 하나는 협상 결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협상이다. 특히나 좁디 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 번의 이익을 위해 인간관계와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후폭풍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에 나아가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내 편으로까지 만들 것인가, 어떻게 협상 후에 관계까지 좋아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협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